청주, 창원, 세종. 여기서 대장은 뭐다? 세종. 네. 세종의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종은 올해 바게인 세일이 끝이 나지만 투자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종시에는 세롬동이라고 있어요. 세롬동 대장입니다. 대장. 네. 그런데 4단지 캐슬앤 파밀리의 아파트. 네. 자, 과거에 8억 6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억 5천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30% 이상 급락을 3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전세가가 얼마예요? 전세가. 세종시 전세가는요 2억 5천입니다. 세종시에서 대장 지역인 세롬동의 전세가가 2억 5천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하긴 말이 되죠. 지금 대구광역시에 전세가 2억도 나오니까 곧 있으면 1억대도 나올 거예요. 34평 기준입니다. 자, 왕년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3억 8천까지 올라갔으나 결국은 꺾입니다. 2억 5천까지요. 상황이 세종의 전세가가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전의 전세가가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전의 전세가 쉽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세종에 막대하게 저렴한 전세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세종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 겁니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갭이 매매가 6억 2,500에 갭이 3억 7,500인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불가예요. 매수 불가. 예. 자, 그리고 근처에 새뜸 1단지 메이저시티 푸르지오. 네. 거의 전 세대가 남향이에요. 동강 거리가 상당히 넓다 이겁니다. 네. 어때요? 8억 6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25% 빠졌고요. 네. 현재 최근에 직거래 제외하고 6억 5천에 이렇게 실거래가 찍힙니다. 자, 매매가 보세요. 매전 갭이 얼마입니까? 3억 8,500입니다. 3억 8,500. 네. 그러면 세종시에는요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매가가 기타 광역시들의 8사타일과 비슷해졌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종에서는 거주를 하려면 전세로 거주하는 거예요. 전세 거주. 그러면 전세가는요 점차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매가는 지지부진하더라도 먼저 세종에는요 전세가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부딪혀서 60%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제 생각은요 갭이 만약에 2억대다. 세종에 다시 투자자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단 투자자가 진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취득세 중과 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요 내년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득세 중과 풀어줄 거예요. 취득세 중과 안 풀어주고서는요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급락만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용님께서 주쌤 조언 들어 내일 월세 저렴하게 세팅합니다. 월세요? 어디에요? 실거주 하는 게 월세요? 제가 월세 세팅하라고 했었나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뭐 때문에 월세를 세팅하시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적어주세요. 윤배님께서 세종에 제일 가까운 둔곡동 로제비앙이 30평이 전세 1억 6천입니다. 자, 가봅시다. 네. 둔곡동 로제비앙.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유성 둔곡지구 서안이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세종하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이건 외곽이죠. 네, 외곽이잖아요. 둔곡동이. 네, 여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송강동. 네, 송강동 로제비앙. 네, 송강 로제비앙 봅시다. 어디 있어요? 송강말 로제비앙. 네, 못 찾겠네요. 네, 찾아주세요. 자, 뭐 다 떠나가지고 갭이 아무튼 뭐 전세가가 1억 6천이다. 상당히 저렴하네요. 네. 자, 그리고 호박님께서도 세종, 청주, 창원. 네, 잘 맞추셨고. 윤변님은 세종, 청주, 뭐라고 하셨죠? 청주, 창원, 포항? 포항이요? 이 진짜 매일 방송 들으신 거 맞습니까? 예? 방송 들으신 거 맞아요?
전세 포기하고 반전세 저렴하게 했습니다. 무서운 검단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거 포기하고 루원시티 쪽 말씀하신 거예요? 루원 때문에? 거기 말씀하신 거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빨리 세팅을 하고 치워야 됩니다. 네. 루원시티. 네. 둔곡 로제비앙. 둔곡 로제비앙. 안 나오는데요? 네. 자, 정대훈님께서 내년 센트리지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지금쯤이 안 팔리네요. 10에서 20% 했는데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대훈님,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아파트가 어디예요? 아파트 명칭 좀 알려주실래요? 한번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들국화방님, 전 전세 포기하고 월세 놓았는데 2달 지나도 안 나가요. 수원. 그렇죠. 수원에 입주물량 엄청 많아요. 네. 지금 엄청 많잖아요. 네. 수원의 입주물량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수원이든 화성이든.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겠습니까? 네. 수원에 올해 입주물량이 14,000세대입니다. 수원만. 그렇죠? 9,800세대.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모두 상승에 취했을 때 적당하게 익절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예요. 네. 익절해야 한다는 거는 부동산은요, 결국은 상승을 하지만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한 건, 두 건, 세 건 거래로 가격대는 올라가지만 거래 건수가 작아지면요, 나는 못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네. 윤면님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어야지. 네. 네. 유성 대강 로제비앙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 방송, 네, 안 끊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시면 제가 못 읽어드립니다. 네, 못 읽어드려요. 자, 아무튼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현재 전세가가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2억 4천이죠. 네, 2억 4천 나와 있습니다. 1억대는 본인만 알고 계시면 매물인 것 같네요. 네. 정대훈님께서 우정혁신 골드 클래스입니다. 네, 국평 3억 9천원 내놨어요. 싸게 내놓으셨는데? 장현동 골드 클래스죠? 장현동?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7월 9일에 3층에 99제곱미터, 좀 크죠? 그렇게 되었었는데 99제곱미터? 뭐지? 30평이 4억 천. 30평이 4억 천이다. 예. 근데 33평이 지금 3억 9천도 나와 있다. 이게 뭐지? 7월 9일에 이거 4억 천에 구입하신 분은 이분은 뭔가요? 네. 이분은 뭘까요? 지금 금액대가 3억 9천을 저렴하게 내놓으셨는데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더 안 나갑니다. 네, 더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팔고 싶으시면은 중개사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을 충분히 절충해 줄 테니까, 조율해 줄 테니까 매수자만 좀 물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매수자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가격의 균형점을 맞춰가지고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집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있게 되어 있어요. 집 필요한 사람은요.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잘 파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참 기원을 하고, 혹시 골드 클래스에 대출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우님? 아까 센트리지 들어가실 여력이 좀 되실까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갖고 계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센트리지 잔금을 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안 팔리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죠. 네. 자, 다른 분 혹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무튼 간에 제가 세동도 말씀드렸고, 울산도 말씀드렸고, 네. 세종 대전은 한 몸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같이 보셔야 하고, 이번에는 광주로 가볼게요. 자, 광주의 봉선동 포스코 더샵입니다. 광주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제일풍경채예요. 제일풍경채. 네. 10억 1,500. 제가 2020년 이때 호가가 7억대 나왔을 때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다
콧방귀만 뀌었어요. 네, 그리고 먼저 그 광주야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후발주자들요 2021년도에 따라갔던 거예요. 후발주자는 2021년도에 따라간 겁니다. 뒤늦게요. 그래서 광주에 투자할 타이밍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2022년 1월 달에 10억 500을 찍고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멈췄다는 거죠. 포스코 더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20년 이때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매수를 하라고 했죠. 6억이 8억으로 갔습니다. 2억 정도 올랐죠. 자, 근데 지금 거래가 거의 없고요. 네, 약간 하락하는 것처럼 네 보입니다. 자, 대장 아파트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월산 반도 유보라가 있어요. 2021년 9월, 작년 9월에 입주를 했었고 지금 2년차입니다. 2년차.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왜? 이미 입주가 다 했으니까 입주는요. 자, 이 월산 반도 유보라 매매 호가 볼까요? 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죠. 34평, 32평대. 네. 6억 3천, 6억 4천. 그러니까 작년 9월달 대비해서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다? 심리가 꺾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무등산 아이파크, 그 유명한 무등산 아이파크입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자, 평형대가 다양하죠. 33평으로 보고, 자, 6억 5천 나오죠. 네. 이거 얼마까지 갔냐면은, 자, 최고가 8억 7천까지 갔던 거예요. 8억 7천까지. 실천에서 16%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광주는 대장 아파트는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근데 부대장을 바라봤던 무등산 아이파크는 지금 고점 대비 16% 하락했어요. 이때 2020년 9월달 하반기 때는요. 5억 8천이었습니다. 이 5억 8천이 여러분 2억 4천이 오르면서 그때 무등산 아이파크가 대박 났었어요. 장난 아니다. 역시 아이파크다. 광주 사람들도 브랜드 아파트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고, 근데 학동 4구역 재개발이 무등산 아이파크 2차, 이게 바로 사고가 났던 곳이죠. 네. 철거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철거 건물이 덮쳐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을 한 거기입니다. 네, 거기에요. 여기 지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디? 광주의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네. 또 하나의 지표예요. 3단지를 보면요, 이래요. 아이고야, 지금 고점 7억 7천까지 갔다가 네, 한 방에 30% 급락을 했습니다. 네. 2020년도는요 5억 300 네, 했었고, 매매가 전세가가 그때 1억 초반, 1억 5천 이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것도 추천드렸어요. 광주에 매수하셔라. 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진입을 했으면, 뭐 7월 달에 진입했으면 이때 팔고 나왔겠죠. 네, 팔고 나왔겠죠. 네. 왜? 7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쯤에 계약은 했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광주 현황은요. 지금 현재 광주도 지금 빠지고 있다. 광주가 뒤늦게 오르긴 했지만 광주도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광주의 부대장이 될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3일에 8억 7천 이 거래가 되었었죠. 자, 지금 현재 전세가가 어떨까요? 네. 가시면은, 네. 자, 84 타입 전세 보세요. 2억 7천입니다. 여러분, 매매가 얼마인지 아세요? 매매가 8억 2천이에요. 매매가 8억 2천인데 전세가 2억 8천입니다. 갭이 얼마예요?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주고 누가 미쳤다고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2배 넘게 차이 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매매가가 더 이상 상승할 수가 없어요. 현재와 같이 엉망진창인 경우에서는요. 비록 조정지역에서 그 규제가 풀려가지고 비조정지역으로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게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5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가 딱 풀리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6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입 의무가 사라져요. 그리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가 붙었는데 처분 조건부도 없어집니다. 예,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금융, 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용님께서 선생님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뭘까? 이거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코미님께서 부산 아파트 매매 타이밍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부산은요, 저는 생각할 때 25년 이후예요. 25년 이후. 왜? 25년도에 뭐가 입주합니까? (25년도에) 뭐가 입주해요? 네, 여러분, 2025년도 이후에 뭐가 입주하냐고요. 부산에 에코 델타시티가 입주한다고요. 에코 델타시티가 입주한다고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신도시가 입주하는 거예요. 신도시 전세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에코 델타 입주할 때 전세가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명지 전세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명지 오션시티가 있죠. 네, 전세가 84 타입 2억 9천 3억 3천인데 2천 내렸어요. 원래 3억 5천인데 이거 전세 잘 안 나가요. 네, 안 나간다고요. 명지도 웨스턴 전세가 2억 5천대 나왔네. 74 타입이고 2억 9천 나오잖아요. 계속 빠진다고요. 네, 계속 빠져요. 그런데 위에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오션시티가 여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 헛나왔네요. 네. 아무튼, 위에, 여기,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지금 전세 3억 3천입니다. 낮죠? 엄청나게 낮아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전세가 3억대인데, 84타입 전세가 3억대 또는 2억대까지 나와 있는데, 에코 델타시티가 입주한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1억대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2억 초반, 어쩌면 1억대까지. 그러면 속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요, 2025년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 네, 아시겠죠? 투자입니다. 그래서 코코미님, 부산 아파트 실거주라고 하면은 일단 내년까지 기다려보세요. 내년까지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도저히 집을 안 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내년까지 기다려보세요. 내년까지요. 그리고 내년에 연말에 레이 카운티 4,47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때 가서 보시라고요. 그때 가서. 네. 자, 도주공님, 대구는 구축, 준신축 보고 있는데 갭이 점점 커지면 부담돼서요. 수원 용인 쪽으로 생각 중인데 어쩔지요? 투자요? 투자는 수도권에 하는 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수도권도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보세요. 내년에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인천의 막대한 입주 물량과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뭐 용인, 뭐 천인구등, 저기 천안이든 평택이든 입주 물량 다 많아요. 계속 많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입주 물량이 모두 소화되고 진정될 쯤, 그때는 2027년, 28년이 될 건데 3기 신도시 눈앞에 보입니다. 쉽게 급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급등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허니버터님께서 에코델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이재가님, 천안 불당 아이파크 20% 낮게 내려왔는데 매매가 안 되고 전세를 3억이라도 전세를 놓아야 할까요? 천안 불당 아파트. 자, 이재가님, 지금 불당 아이파크가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본인께서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자,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김지현님 반갑습니다. 네, 수원과 수지 굳이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도주공님, 지방 보세요. 지방이 먼저 회복합니다. 네, 뭐 아무튼간에 뭐 이재관님께서
본인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팔고 뭔가 나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다른 쪽에 투자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은 손님이 아예 없다는 거죠. 매수가 없어요. 왜? 천안, 아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과거에 예전에 상승기 때나 불당에 마이파크든 더샵이든 그건 전부 다 수도권이다. 천안에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천안에서 KTX를 타면은 서울까지 1시간? 40분인가요? 50분인가? 서울역까지? 그거밖에 안 걸린다 라고 하면서 천안도 이미 수도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다니까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락기예요. 하락기면 그냥 천안은 천안입니다. 예전에 호두과자로 비웃음 맞던 그렇게 충청도권으로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걸 지금 매도를 경기도 화성 매매가 안 돼서 전세 한 바퀴 돌립니다. 언제 매매가 올라가? 다른 분이시구나. 이재관님은 뭐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뭐 아무튼 간에 건너뛸까요? 네, 건너뛰어요. 일단 싸게 내놓고 기다려보세요. 근데 가을 이사철에 또 팔릴 수가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 혹시나 정말 안 된다 라고 하면 전세도 한 바퀴 더 돌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번 게 좀 처분하고 타 지역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미 아이파크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공실이에요? 그럼 좀 더 기다려보세요. 네, 좀 더 기다려보세요. 네. 자, 민줄라이님께서 경기도 화성 매매가 안 돼서 전세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언제 매매가 올라올까요? 뭐 20 당분간에 올라오진 않겠죠? 네,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등은 올 겁니다. 반등이요. 왜? 지금 기대 심리가 커요.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매 수요는 폭발적이다. 근데 대출 규제랑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사는 것 뿐이다. 나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취득세 중과만 없어지면 바로 한 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네. 맞지가 않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100명의 부동산의 시장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인원수가 100명 있다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요 0.00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분들 가지고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혹여나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금매가 좀 많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좀 괜찮은 합리적인 금액대다 라고 하잖아요. 일시적 수요가 몰리면서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젤리님 반갑습니다. 김명순님 고동 매수 타이밍 부탁드립니다. 평택이요? 그냥 평택 매수 안 하면 안 돼요? 네. 차라리 좀 더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2023년 이후에 동투로 보세요. 차라리. 저번에도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자, 크로미님 천안버스도 전용차로 타니까 거의 1시간이던데요. 근데 그게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윤배님께서 세종도 이번에 바겐셀이면 세종 대전도 내년에 좀 풀릴까요? 아니요. 급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네. 급하게 풀리질 않고, 대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에 또 역대급이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한 세월이에요. 네. 그래서 대전에 매수를 한다면 저는 2023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에 매수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님께서 송도 집 살 건데 어디 공구가 괜찮은지 봐주세요. 그리고 매수 시점 언제일까요? 당연히 송도는요, 지하철역 가까운 쪽. 네. 어디요? 송도 어디요? 자, 송도에 결국은 이 지하철 5선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일반 분양하는 곳이 이쪽이잖아요, 위에. 네. 거래는 되지 않지만, 네. 요 위에 있죠.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보지? 네. 어디서 볼까요? 요런 거. 가격만 저렴하면요, 언제든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네. 그런데 중심 쪽이 좋겠죠. 네. 자, 송도. 근데 어디를 원하세요? 네, 삼성님 어디를 원하세요? 본인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지역이 좀 있으신가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멋있잖아요, 이런 거.
네. 11억 4천까지 갔다가 8억 2천. 이거 사면 안 돼요? 네. 7호 근린공원이 있는 뭐 이쪽에 사도 되잖아요. 네. 이쪽에도.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는 다 오래돼가지고, 네. 너무 오래됐죠? 다 오래돼가지고 결국 신축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신축 매수. 네. 여기가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쯤 되고, 여기가 세 번째쯤 되고, 네. 송도 더샵 마스터뷰. 네, 이런 거 멋있잖아요, 이름이. 네. 자, 11억 5,400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14층이 7억 6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네. 김명수님, 고덕에 삼성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요, 호재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고덕에 투자하는 거랑 뭔 상관이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요, 역대 최고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답니다. 공장 지어지면 다 빠져나가요. 끝이에요. 네. 자, 그리고 수님께서 주세는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 고려해서 매수하면 되는지요? 일단 첫 번째, 학군이 많아야 돼요. 학교, 학원. 그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네. 500세대짜리가 10개가 모여 있잖아요. 5,000세대예요. 5,000세대면 3명만 한 세대에 3명만 곱해도 1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해져요. 네. 15,000명.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학군, 학원. 두 번째는 아파트가 얼마큼 밀집되어 있는지, 그거예요. 삼성님께서 송도 현실적 가격 적당한가요? 아니요, 더 빠질 건데요. 자, 인천의 입주 물량 언제까지 있어요? 인천. 자, 올해 42,000세대, 내년 46,000세대입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년의 상황을 보고 삼성님 매수를 하셔도 돼요. 내년에 8월 이후에 상황을 보고요. 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인천은요, 서울이 오르지 못한다면 못 올라요. 못 오른다고요. 왜? 인천의 사치 재화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요? 송도예요. 송도가 어디 가격을 보고 따라갑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근데 서울이 오르지 못한다? 인천도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네, 이대리님, 네,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있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려요. 자, 10월 6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정과 성화, 열과 성화에 힘입어 좋아요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자, 원래 좋아요가 100개가 넘지 않는다면 방송을 30분만 딱 하고 마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화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좋아요가 130개가 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는요, 네,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저와 같이 멤버십 전용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상단과 그리고 자산의 성장, 주순생과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약 9개월간 스터디 톡방을 또 운영합니다.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부동산 스터디를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넓혀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골드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